위엔 바람이 분다 E-3. 그 겨울 나는 길을 나섰다. 그 길 위에 섰다. 유별나게 눈이 많이 왔다. 내린 눈은 녹지 않았다. 그 눈은 점점 쌓이기만 했다. 몇 날 며칠 눈은 세차게 내리기만 했다. 그 어디도 길은 없었다. 길에는 눈이 무릎까지 있었다.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었다. 길을 나선다는 것은 길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였다. 10걸음 이상 나아가질 못했다. 그 해 겨울에 나는 밖에 나서질 못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못했다. 나는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녹은 눈은 빙판을 만들었고 눈은 그 위에 계속 쌓였다.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겨울, 제르베즈에게 남은 것이 없었다. When you have hunger and winter together in your belly, you can tighten your belt, but it doesn't ease the pain. Unfortunately, while one may get used to anything, no one has yet been able to get into the habit of not eating. Not a scrap, not a glimmer of hope, nothing ahead except night and hunger. The only sensation that persisted in her, in the midst of this evolution of her very being, was that of cold, a bitter cold, a biting, mortal cold, the like of which she had never before experienced. She wearily raised her head and had an icy slap in the face. It was the snow, which had finally decided to fall out of the hazy sky. A fine, dense snow, whirled around by a light wind. 졸라의 목로주점 12장에서 그녀는 비계덩어리 같은 몸을 이끌고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긴 길 위에 섰다. 제르베즈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헤맸다. 그 어느 누구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서야 했다. 나서야만 했다. 눈발은 휘몰아쳤다. 긴 언덕길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 엉겨 붙은 눈발은 긴 빙판길을 만들었다. 눈은 눈썹 위에도 덕지 붙었다. 온 몸에 솜가루처럼 내렸다. 눈길엔 그 누구 없었다. 빙판은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고 덮인 눈에 밀려 넘어지고 만다. 앞뒤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해 저문 날은 눈발에 칠흑같이 어두웠다. 지쳐버린 걸음걸이에 눈물마저 얼어버렸다. 조바심의 발걸음은 더 나가기 힘들었다. 긴 차조와 허탈, 그 넘어선 허기의 욕구와 충동적인 공포만 남았다. 그녀는 긴 겨울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남은 것은 없었다. 그 눈발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희망이었다. 가뭄에 타버린 먼지만 날리는 들판에 선 것처럼 그 해 겨울 제르베르도, 우리도 길을 나섰다. 회오리치는 눈보라에 하늘도 땅도 부옇기만 했다. 땅에는 눈이 쌓이기만 했다. 눈 내린 들판엔 굶주린 동물들이 발자국만 남기고 떠돈다. 대지를 덮은 눈은 잔인하였다. 눈에는 긴 굶주림의 행렬이 있다. 우리는 그 행렬 속 끝자락을 잡고 헤맨다. 이를 찾아야만 한다. 이를 해야만 한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던가. 긴 겨울 길 위에 나앉겠지? 저 제르베즈에요. 길엔 일이 없어요. 아직은 겨울이니까요. 여태껏 겨울은 잘 지냈는데 올 겨울은 너무 추워요. 그 겨울 충격과 공포는 그녀를 떠돌이로 만들었다. 어둠 같은 긴 정적 속에 그녀는 끝없이 발려 들어갔다. 그녀의 정신은 몸뚱어리에 갇혀 희미한 등불처럼 하루하루 지탱해 갔다. 절망이 눈처럼 내려 그 절망 속에 쓸쓸히 얼어버렸다. 누가 그 같은 절망을 꿈꿀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 꺼진 방에 움츠리고 삶조차 포기할 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설이지 이 사람아. 그래도 절망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이었다. 구차한 목숨 구걸하지 못해 그냥 그렇게 병들고 굶주리다 얼어 죽는다. 하지만 일을 해야지. 아직 나에겐 길이 있잖아.
그 겨울 조그마한 네모 상자를 붙잡고 있었다. 다 타고 재만 남은 숯 화로처럼 온기가 남아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에 펼쳐진 세상이었다.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세상은 연결되었고 디지털화된 정보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겨울에도 네모난 상자 안에는 길이 있었다. 나는 그 길 위에 섰다. 길은 사방으로 터 있고 그 길 위에 방향을 잃기만 했다. 조바심이 생겼다. 초조해졌다. 하지만 같아서 지내니 질식할 것만 같다. 늦가을 끝 무렵부터 나에게 멀어져간 그 작은 상자에서 위안을 찾았다. 욕망과 욕구는 꿈이 되어 게임이 되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 한바탕 수다나 떨어야겠다 그러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몸뚱어리가 찌뿌드드하고 입이 근질근질했다. 수다 떨러 가자. 서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별속숲, 히히. 마르가리따, 하하. 푸른 섬, 아니. 이쁜 아토, 이 가을 나래님 하이. 마르가리따, 나래님 하이. 별속숲, 이 가을 날님 안녕하세요. 이 가을 날에, 안녕하세요. 푸른 섬, 숲님, 너무해. 모모, 가을님 하이. 이 가을 날에, 비가 오고 나면 가을이 가겠지요. 모모, 추워진대요. 이쁜 아토, 가을이 가면 가을나래님이 보고 싶을 듯. 별속숲, 공원 앞에서 시계 보면서 날 기다리는 남정네 사귀고 싶은 계절이에요. 이 가을날에 나는 개명해야겠다. 겨울이 오니? 마르가리따, 전 이미 겨울이 왔어요. 이쁜 아토, 이 겨울나래로 하세요. 푸른 섬, 경복궁 앞에 시장 바구니 들고 지나가다가 날 기다리나요? 하고 한 여자가 묻고 댕긴다나 뭐라나? 이 가을날에, 그럼 아직 가을이 다 안 갔으니까? 이 가을날에, 가을로 있을게요. 비가 오고 찬설이 내리면 그때가 된다면. 이 가을날에, 비가 오네요. 밖엔. 이 가을날에, 이 비가 내리면 같이 가겠지요. 이 가을날에, 거리엔 비가 붓을 내리고 길가 은행나무에서 은행나뭇잎이 떨어져 도로는 노랗게 물들고 거리엔 빨간 단풍이 떨어지네요. 지금 여긴. 이 가을날에 비 많이 와요. 이 가을날에 음악이 너무 좋네요. 우중충한 이 하루. 이 가을날에 구질구질한 비는 이제 그쳤지만 이 가을날에 늦가을 정취의 늦가을 낙엽을 밟고 긴 길 걸고 싶네요. 다른 사람들은 수다를 떠느냐 바빴다. 나는 내리는 빗소리에 이제 겨울인가 보다 생각했다. 작은 시간, 독백을 했다. 근데 누군 보고 딴짓하고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밤새 들락거리며 지냈다. 그 밤 나는 빗소리에 지샜다. 나의 그 겨울은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요 수다가 언제 끝나는가? 궁금하다고요. 그건 먼저 서버가 고장이 나서 우리의 공간이 사라질 때지요. 그때의 기분이란 참 묘하지요. 누구나 그러지요. 한참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몇 통이 돼버려.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하지만 수다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수다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잠을 자야지요. 주인과 자크는 어디서 만났는가? 디드로는 말했지요. How had they met? By chance, like everybody else. What were their names? What's it to you? Where were coming from? From the nearest place. Where were they going?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안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쩌다 우연히 그래 우연히 만났다. 그래 우연히 만났다. 모두들 무료했다. 필요했다. 그들은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났다. 주인은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 그의 손발이 되어주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하인이 있어야 했고 또한 대화 상대도 필요했다. 왜냐? 주인이니까 자크도 그의 주인을 따라다닌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자크는 말이지. 입에 풀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주인이 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서로 만났다. 나도 어쩌다 우연히 만났다. 그들의 이 글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말이지요. 우리 인간이란 누구나 알고자 하잖아요. 쳐다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요. 삶이란 생존에 부대끼는 가운데 새로운 삶은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네모난 스크린에서 올라가는 나열된 텍스트를 통해 웃고 울고 고민하고 화내고 그러다 제풀의 자신으로 되돌아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보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우리는 무료한 시간 접속하고자 한다. 보고 느끼고 즐긴다. 그러므로 내가 있음을 보고 존재함을 확인하고 누는 오감을 즐겁게 한다. 왜? 힘들게 살아서 무엇 하나?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 나도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모르겠어. 하지만 호기심이었지? 호기심은 나를 스크린에 붙들어 놓았다. 화면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웠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변화를 즐겼다. 인터넷 상의 글쓰기란 자고 있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 공간에, 한 지점에, 스문의 시간 지키는 그 한 공간에서 수시로 때로는 엉뚱하게 나섰다. 그것이 모임의 시작이었고 끝이었다.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었다. 그 긴 스문의 시간 동안 나는 잠깐 나서지요. 단지 길목에 있지요. 하지만 긴 시간 방임을 한다. 나는 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네트워크 장애로 대화방이 종료된다. 그리고 궁금하면 다시 접속하고 대화방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그렇게 끝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한다. 그 긴 시간 컴퓨터를 붙잡고 있다가 왜냐고요?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것다 생각이 들면 그때 나는 단지 길목에 지켜 서서 참견을 하지요. 무슨 일이지요? 나도 궁금해요. 나에게도 이야기해 주시지요. 아니 나도 궁금하단 말이지요. 아무 말 안 할 거요. 누군가 궁금증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 기웃기웃하면 모두 달려든다. 어디서 왔어? 가진 것 다 내놔? 없는데요. 뭐 없다고? 안 되겠는데. 그리고 우린 산 도둑이 된다. 그럼 숲 속에서 한 놈, 두 놈 패거리들이 몰려나온다. 왜냐면 우린 산적이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굶주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길목을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 오는 사람에게 텃세를 부린다. 어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다. 그럼 무섭겠네요. 모두 다 내놔야 되지요. 그럼 돼요. 그리고 어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행인의 사생활을 훔치지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넋두리를 들어준다면 자신의 속 이야기도 하잖아요. 괴롭다느니, 힘들다느니, 그러다 혼자 밥 먹게 생겼다느니, 그럼 누군가 자신이 즐거웠다느니 하며 주절거리기 시작한다. 주저주저 하다가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다. 그리고 분수처럼 희위된다. 그럼 한바탕 웃음이 나온다. 이러면 우린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놀린다. 그래도 좋다고 한다. 그럼 막 놀린다. 모두 나무가 된다. 아직 시간 있어요. 그동안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하고 나면 후회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속이 후련하고 서로를 알게 되고 허울 없이 지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재미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친해지지요. 하지만 긴 시간 잠자고 말지만 말이지요. 우리는 군중 속에 있기 바란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긴 싫다. 우리는 익명으로 산책하며 말을 하게 간섭한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 공간은 길게 늘어선 아케이드이다. 우리는 보고 즐긴다. 차창 밖으로 스치며 지나가는 풍경처럼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다 남은 한 풍경처럼 스치며 지나간다. 잔잔한 가슴 한 구석에 물수제비 만들어 본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지요. 원래 수다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말이 많나고요? 그것이 내 일이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는 가까워졌지요. 이렇게 상상력을 키우는 동안 우리의 유대는 공고해졌지요. 하지만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참 즐거워지요. 갔다가 또 다시 봐야지요.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질식해 죽겠지요. 그러니 또 나와야지요. 일요일이 월요일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나와야지요. 누가 본다고 걱정하나요? 아니지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그때 오지요. 우리는 도둑질해가지요. 무어나 고요 시간이지요. 근데 오늘 월요일이지요. 월요일님은 안 왔나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우리 글쟁이에게는 모든 것이 기사거리지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해나고요? 그건 글쟁이의 습관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딜 갔지 나는 모르겠네요. 난 글쓰기를 결심한다네. 아니 블롱대. 자넨 지금 내 말하는군. 그래 나도 그렇다네. 나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지. 그런데 자네는 이제 하품을 할 거고 그리고 내일도 그럴 거네. 부슬부슬 가을 비 내리기 시작한 그 겨울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지요. 누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햇볕을 가리니 옆으로 서 주세요. 나는 감미로운 햇살 아래 있고 싶어요. 거리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길가 은행나무에서 은행나뭇잎이 떨어져 도로는 노랗게 물들고 거리엔 빨간 단풍이 떨어진다. 내 머리에는 수다를 떨면서도 가을, 단풍, 비, 은행나무, 길 등등의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 그 단어들이 춤을 추었다. 나는 말입니다. 그 단어들과 춤을 추었지요. 그 밤을 지내면서 말이야. 긴 길 위에서 우린 만났다. 우리는 어쩌다 만났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소식 없이 갔다 뜬금없이 와서는 수다를 떨다 간다. 퇴근길 골목 입구 구멍가게에서 피곤한 몸 쉬었다 가려고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으로 가듯이 목노주점에 모여 술 한 잔 거치듯 커피숍에 앉아서 시간을 소일하다 볼일 보러 가듯 말이다. 채팅을 하며 만나듯이 어느 빈 공간에 열심히 수다 떨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아닌가? 외환 환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나도 숨죽이며 눈이 녹길 바랐다. 그런데 쌓인 눈은 녹을 줄 몰랐다. 나는 눈이 녹길 기다렸다. 지루하게 긴 겨울을 지내다 보니 짜증도 나고 수다탱이 왈패들이 만들 방에 들어갔다. 한바탕 웃고 나면 다시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그럼 다시 일을 했다. 일은 진척되지 않았다. 눈이 녹으려면 봄이 와야 했다. 그 긴 날 작은 공간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다. 바깥 세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말이다. 디지털이다. 세상은 다시 디지털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희망도 꿈도 여기에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작은 상자는 나에게 희망이었다.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일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도 처음에는 몰랐다. 어느 날 깨어보니 달라 보인 세상처럼 세상은 나에게 새롭게 왔었다. 디지털로 하나 된 세상. 디지털은 패러다임으로 다가왔다. 그 해 가을 눈 내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긴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 겨울 너무도 길었다. 높게 쌓인 눈은 녹을 줄 몰랐고 나는 작은 상자 안을 여기저기 배회하며 다녔다. 그 봄날 무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씨가 왔다. 반가웠다. 그는 한동안 자기 이야기를 했다. 기다리 S씨는 시내 대학가 주변에서 레스토랑을 했다. 하지만 처음 한 사업 잘 될 리 있나 마침내는 쫄딱 말아먹었다. 어쩌나 그 겨울 그렇게 말아먹으면서 보냈다. 나중엔 K 부장을 찾았다. 그 노인네는 허름한 건물 3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소개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다. 그는 군인 연금을 받고 있었다. 사장은 다른 사람 만치고 그는 부장으로 행세한다. 좁고 침침한 계단을 올라 육중한 철문을 열면 기익 소리가 났다. 입구엔 작은 소파, 난로, 맞붙은 2개의 철제 책상이 있었다. 좁은 사무실에 2 노인이 죽치고 있다.
그리고 어디 돈벌이 안 되나 궁리를 많이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하는데 좋은 자리 하나 부탁했지? 일자리 없어요. 자신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 일이나 하겠다고 했다 말할 필요 없지 않은가? 일자리가 없어 그냥 열심히 산으로 들러 다닌 이야기만 했다. 하긴 번거지 모자 쓰고 열심히 다녔다고 했다. K 부장은 열심히 소개비 이야기를 했다. 오늘 용돈이 또 생겼다고 좋구나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좋은 자리니까 빨리 소개비를 달라고 했다. 주머니에서 있는 돈 다 주고 나니 남은 것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전화번호, 약도 등을 가리켜주며 빨리 가라고 했다. 그럼 그 자리 부탁한다. 고 말한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자리가 있다고 했다. 그럼 거기로 보내준다고. 그래 세상엔 공짜는 없으니까. 나는 그 길 위에서 지켜섰다. 눈은 우리 모두 집에 가두었다.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잖아. 그런데 말일세 눈동냥으로 어깨 넘어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거다 하며 그 작은 상자를 붙잡고 놓질 않더군. 나는 말이야 그래 나는 말이지 일은 견딜 수 없었지만 단지 일을 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다. 하나 인터넷은 내 컴퓨터를 빼앗아 가고야 말았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왜냐 문 쌓인 거리를 나서지 못하지만 인터넷은 우릴 어디든지 데려다 주었다. 이놈은 돈도 안 받았다. 모두들 달려들었다. 마침내 모두들 달려들었다. 나는 다시 추운 겨울 나앉고 말았다. 거리엔 눈이 쌓여 동네 밖으론 나서지 못했다. 단지 동네 안에서 빙빙 돌았다. 돌고 돌다 보니 길이 생겼다. 동네를 오가며 생활했다. 돈이 눈에 보인다며 눈에 핏발을 세우며 네모 상자를 지키고 있었다. 이봐 당신 낚시 재미도 모르나 보네. 물속에서 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물고기가 미끼에 입질을 하는 그 순간 낚싯대를 잡아당겨봤나. 낚싯줄에 파딱거리는 통통한 물고기를 볼 때 그 기분 알기나 하는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단 말이야. 시간은 돈이고 돈은 자유다. 이제 내 세상이다. 부러지듯 네모 상자를 보는 것 있다. 물질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나서야 했다. 왜 여태껏 이 길을 몰랐던가. 아니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지 이제부터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부턴지 모른다. 하여간 아침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우아하게 앉아서 네모 상자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길이다.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럭 말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누가 내가 일하는 것을 본단 말인가. 기회를 잡는 거야. 여기에는 원리가 있다. 무언가의 법칙이 있을 거야. 나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내 자리를 넘보지 말아요. 왜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나에겐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 간섭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조수가 되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모른다. 그녀가 망가뜨린 컴퓨터를 고치는 것이 내 일이 되었다. 컴퓨터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일도 맡아서 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은 자유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일한다. 욕망 때문에, 돈 때문에 나는 내 시간을 판다. 그 판 시간으로 나는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구속된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얻는다. 근데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다.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잠은 자야 하는 것. 나는 기계가 아니잖아. 그러니 잠자는 시간은 팔 수 없지? 잠자는 시간은 자유라고. 잠자면서도 자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단 말이군. 그 자유를 찾기 위해. 그들은 노동자들은 자유롭다고 선언하고는 노동자들은 무시했다. 맞다. 굶어 죽는 것은 자유롭다. 그 자유는 뺏을 수 없으니까. 지금껏 그 누구를 위해 투표를 해도 집도 먹을 것도 생기지 않았다. 그들은 뒤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불쌍한 사람을 발톱에 떼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 어디선가 책인지 인터넷인지 모르지만 나는 봤다. 자유 찾아 헤매다 인터넷에 눌러앉았다. 인터넷이다. 디지털이다. 세상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자신도 변해야 한다. 계속 준비하며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실증이 났다.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싶었다. 나도 한때 꿈이 컸다. 나도 꿈을 꾸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나? 하여간 말이다. 내일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 겨울엔 생각도 좋았고 꿈도 좋았다. 결국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왜냐고 그래서 한 꿈을 꾸었다. 그 겨울에 꿈일까 아니 환상만 꼬리를 물었다. 내가 서 있는 벼랑 끝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시 첫 걸음부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내일, 그리고 신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아니 그 계획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의 꿈과 희망은 비록 작은 틀에서 남아 그 작은 실마리에서부터 나아간다면 나는 새로운 지평에 설 것이라고 믿었다. 하여간 네모 상자는 신기했다. 나도 0과 1을 가지고 놀았다. 누구도 예측 못하는 내 내일을 만들 수 있어 보였다.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왜냐 나는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는 일자리마저 가지고 갔다.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돈은 그래 자본은 사람보다 말 잘 듣는 기계로 바꿨다. 그렇게 컴퓨터는 우리를 먹어치웠다. 거긴 지상낙원이지 누구나 꿈꾸는 디지털이다. 세상은 0과 1로 이루어졌다. 디지털은 만들어 나갔다. 처음에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하여 그림이, 영화가, 가상현실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세상이다. 이 땅은 꿀과 우유가 흐르는 땅, 가나안이다. 모두들 금을 찾아 섭으로 모였다. 이제 모두들 네모난 상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친다. 여기는 새로운 세상이다. 세상의 중심은 돈이다. 화폐다. 자본이다. 행복, 덕, 양심, 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돈이 다 아닐까?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있다. 행복도 덕도 양심도. 나는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요리할 수 있다. 이제 시간은 돈이고 돈은 곧 자유다. 네모난 상자는 섭으로 가는 길,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안방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행복도 밥도 우리의 욕망도 구할 수 있다. 왜 여태껏 미련하게 살았던가? 시간이 돈이건만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지질이 못난 놈에게 아양 떨며 쥐꼬리만한 월급에 만족했다. 자 이놈들아 나를 봐라 조금만 두고 봐라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지? The same as all down and out who get on. I should be the most insolent scoundrel you set eyes on. Then I should remember all they had made me suffer and pay them all the humiliations I had made to swallow. 모든 벼락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요. 나는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거만하고 야비한 놈이 되려고요. 그때야말로 놈들이 내게 어떻게 고통을 주었는지 모두 기억해내서 놈들한테 받았던 치욕을 고스란히 되돌려 줄 테니 열심히 일했건만 나는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나무의 조카는 말했다. Didn't I tell you that they are cunning? If I had learned cunning in their school, I should be living like a gentleman at this day. I found out late that you hav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to make headway upstream and get the first chance at the booty. There was a spell cast over me when I was born. In fact, perhaps the three of us together will be too clever for the actor. 만약 내가 그 놈들에게서 교활함을 배웠더라면 난 지금쯤은 놀고 먹을 수 있을 테지 하고 브루샹 노이는 말했다.
이 네모난 상자는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천국의 문이란 이렇게 생겼지? 모두는 내 돈을 벌려고 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말이에요. 부자가 되어 10년 넘은 중고 작은 똥차가 아니라 최소한 소나타는 타야지요. 40평 넓은 집에서. 하지만 이 굴레는 벗어날 날이 없다. 기도를 해본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빌었다. 그리고 열심히 베팅을 한다. 현실은 변해 있었다. IMF 험난한 파도에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살았다. 그래도 희망은 있은 것이라고 믿었지만 누구나 사용자로서 소비자로서 가상공간에 시간도 돈도 열정도 쏟아부었다. 그리고 열을 올렸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쓸만한 컴퓨터마저 베꼈다. 봄 기지개를 폈다. 봄이다. 짜증이 났다. 훌훌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이것이 작은 시작이었다. 꽃샘 추위에 눈발이 날렸다. 하지만 봄이었다. 봄날이었다. 비좁은 방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이었다. 긴 겨울이 갔는데도 나서지 못했다. 긴 겨울루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놓았다. 그리고 북풍은 우리를 동태로 만들었다. 그 무렵 우리는 오늘보다는 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에도 우리들의 희망은 큰 것이 아니었고 큰 것은 오직 우리들의 곤공뿐이었어요. 봄이 빨리 와야 해요. 봄은 올 거예요. 그 봄을 기다리지요. 시간은 돈이고 돈은 자유였다. 겨울은 우리를 구속했다. 봄인데 한 자리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나는 몽상가지 또 무엇라고 할까? 글쟁이가 아니라 엉터리 사기꾼이라고 했다. 아니야. 봄은 봄이잖아. 어디 글 한번 써봐야겠다. 왜 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아 근데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하냐고. 내 너구리 말이야 디드로. 자네 지금 웃고 있나? 이봐 이젠 디지털 세상이야. 0과 1인 전기 신호는 세상을 연결하고 모든 일을 해결하고 답도 찾을 수 있다. 스크린에 나열된 텍스트를 따라 하나의 새로운 환경을 만든다. 그곳엔 구속도 굴레도 없잖아. 자유롭게 언제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번질나게 컴퓨터에 붙어 있었지. 지난 겨울 디지털 몽상에 빠졌었지. 디지털 마인드야 새로운 마음가짐. 그 자세야. 세상은 내 세상. 하긴 컴퓨터는 돈도 사람도 잡아먹었잖아. 나는 말이야 꿈꾸듯 취해서 들판을 누비는 거지. 그리고는 취하고 말지. S씨는 말했다. 그간 모은 돈이며 집이며 차까지 처분해서 정리를 했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월세방 하나 얻고 그 돈 쪽에서 생활비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은 보였고 무슨 일이든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생각 저 생각 무기력해졌다. 막상 할 일이 없었다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무작정 산에 다녔다고 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는 큰돈 들여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했다. 다 팔아도 그 놈의 카메라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돈도 크게 들지 않고 심신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삶이란 그런가 보다. 낯선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 설레고요. 호기심이다. 봄날일 때는 더욱 그러지. 물오른 새싹, 꽃모무리. 하루하루가 새로워지잖아. 봄날 세상은 별천지지. 이 씨가 떠나고 모두들 떠난 자리에 다시 자리 잡은 우리들은 다시 시간을 팔며 산다. P씨도 자리 잡고 있고 S씨도 오고 나도 왔고 또 누군가 올 것이다. 우리는 자주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칠 때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 봄날 좋았다. 하늘은 푸르고 상큼한 꽃향기에 감미로운 음악, 모든 것이 신선해 보였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또 보는군요. 거리엔 바람이 분다. 바람결의 발걸음은 보다 가볍다. 그래요 감미로움이 흐르는 아침길이지요. 어디선가 주페의 클래식 음악이 경쾌하게 울렸다.
이런 봄날 아침 경기병 서곡 같은 음악은 정말 좋았다. 거리는 생기가 넘쳐난다. 바람이 분다. 거리에는 바람이 분다. 저 먼 산도 가까이 보인다. 우리는 항상 인사를 나누었다. 이 거리에 오가는 아가씨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이 봄 그래 이제 모두 나선다. 움트는 새벽 길거리는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분주하게 모두들 제자리를 찾는다. 거리엔 바람이 분다. 바람 부는 거리엔 모두들 떠난 자리엔 그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자리는 항상 거기였다. 그녀는 항상 이른 새벽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졸고 있는 모두의 잠을 깨웠다. 새벽은 그렇게 왔다. 그래서 마냥 싫지만은 않았다. 나는 보았다. 그녀는 신문 사회면의 한 단에 있는 기사를 봤다. 이렇게 떠도는 나에게 연민을 느꼈나 보다. 어쩌다 우연히 멀리서 보긴 했다. 우리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나를 신문에서 발견했다. 사회면 구석 모퉁이에 조그맣게 나온 그 기사를 뚫어지게 보고 또 봤다. 젊은 나이에 불쌍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녀는 내 삶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내 모습은 생각하기 싫었을 것이다. 그녀에겐 측은함만 남았을 것이다. 다 오고 가는 것이니까. 나도 할머니도 바쁘게 살았다. 돌아다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그 어느 날 거리에 앉으면 그래 그렇게 거리에 자리를 잡게 된다. 나를 구속하는 것은 주요. 배고픔이었다. 그래도 삶은 지탱해 간다. 그렇게 몇 년, 거리는 내 집이 된다. 그때 나는 긴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것이 다였다.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삼류극처럼 결말은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코미디가 되면 어떤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 긴 뉴스에 사족처럼 붙이면 누가 무엇라고 하겠는가? 어느 초라한 카페에서 어떻게 그녀가 아침 식사를 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녀가 신문지들 속에서 옛날에 눈물로 타버린 그녀의 눈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나는 어떤 강한 개인적인 흥미의 뉴스들을 찾고 있는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하여간 누렇게 파란 신문을 여러 장 가지고 다녔다. 봄은 좋은 기억으로만 오지 않았다. 그래 밖에는 벚꽃 놀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꽃만 보고 온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계속 오니까 우리는 그 대열에 휩쓸려 들어가 있었다. 봄, 봄, 봄이다. 누렇게 져가는 목련꽃처럼 우리는 지난 그 겨울의 두꺼운 옷을 벗는다. 그리고 그 겨울의 기억은 푸르러가는 잎들과 더불어 잊혀져 간다. 산 능선에 핀 진달래도 잊혀져 간다. 우리가 벚꽃에 묻혀 꽃비를 맞을 때 진달래는 산길 가는 이에게 방긋 웃고 간다. 봄날은 다소곳이 숨어 진달래처럼 방긋 웃고 간다. 그러면 잊히고 많은 날들이 되고 우리는 푸르름에 묻혀버린다. 대시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와 운명론자 자크, 발자크의 농민들 졸라의 목로주점에서 참조.